위기는요 항상 방어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폭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반미주의자 이재명 정권 때문에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고요. 수입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세상에나 말이죠. 환율 상승 탓에 기름값도 사주째 올라서 경유가 1,600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제 삶이 팍팍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한국 경제는 붕괴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무능 때문에 대한민국 돈은 똥값이 되고 있는데요. 한국 경제의 성적표는 코스피가 아니라 환율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2025년 원달러 환율이요. 1480원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440원대에 익숙해져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일주도 되지 않아서 1475원까지 찍었습니다. 주요국 신흥국 중에 하락률이 1위입니다. 치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대한민국 돈인데요. 유로와 파운드, 스위스 프랑은요.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본의 엔화조차 약세폭이 크지 않은데 원화만 마이너스 3.29 훅 떨어졌습니다. 원화만 혼자서 꼬꾸러졌다라는 거죠. 자, 외국인이 한 달 새에 코스피에만 10조 원 넘는 규모를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빠져나간다라는 거죠. 하루 3조 원 넘게 던진 날은요. 역대 최대 매도 폭탄까지 기록을 세웠습니다. 2021년 3조 3,800억을 훨씬 넘겼죠. 해외 자본이요. 한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한 줄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한국은 수익보다 리스크가 더 크다. 지금 들어갈 때가 아니라 빠져나갈 때다. 라고 말이죠. 그 사이에 한국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정권은요. 확장 재정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뿌릴 씨앗이 없으면 씨앗을 어딘가에서 받아와서라도 뿌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죠. 기업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고 있습니다. 반시장, 반기업 신호를 동시에 쏟아내고 있죠. 뭐 어쩌라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법과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정책 일관성이 무너졌고요. 정치 불안, 포퓰리즘 논쟁 속에서 한국 고유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었다라는 진단을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원화 폭락, 자본 유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재점화다라는 거죠. 왜 2025년 원화가 세계 최약체 통화 취급을 받게 됐는지, 왜 외국인과 기업, 연기금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달러 사냥에 나서고 있는지,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실정이 우리 국가의 프리미엄으로 붙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우파가 지켜야 할 생존 원칙 그리고 해법이 무엇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구독과 좋아요, 멤버십 가입은 영상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권 들어와서요. 이 정권 정책이라든지 이재명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현지라든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요. 우파 채널들에 대한 압박과 표현의 제한이 더 노골적으로 강해지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이 우리 편이 아니다라는 건 구글 코리아가 민주노총 산하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좋아요 한번, 댓글 한 줄이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에 막힌 강한 벽을 뚫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건데요. 우리의 무기를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영윤 TV는요. 매우 우수한 상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직접 써보고 먹어보고 검수한 상품들 꼼꼼하게 챙겨서 구독자 몰에 올려뒀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문과 동시에 수확과 생산, 직배송 원칙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곧 작은 기업, 농가를 살리는 우파 플랫폼의 실험이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소비 하나하나가요. 시장 경제와 건전한 우파 생태계를 지키는 실천이다 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가입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통화 가치 하락이 세계 1위입니다. 원화가 혼자 뒤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한국 원화가 단순히 약세다 이게 아니라 왜 저 나라만 저렇게까지 약세일까라는 질문을 받는 단계까지 와 있다라는 거죠. 자, 11월 들어가지고요. 원화가 달러 대비 눈에 띄는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로, 파운드, 역외로 위안화, 대만 달러 오히려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엔화와 호주 달러, 캐나다 달러는 약세이기는 한데요.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요, 낙폭이 부끄러울 만큼 크다라는 거죠. 자,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간단합니다. 원화 약세는 달러 강세 때문에 있지만 국내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한국 고유의 위험 프리미엄이 붙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0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99점 뭐가 붙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 환율이 1,500원대를 달리고 있다라는 건 달러 인덱스를 100으로 뒀을 때 대한민국은 1,600원, 1,700원도 뚫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국내 요인은 뭐겠습니까?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정치 불안하죠? 정책 지 마음대로 혼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기업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요. 부동산, 노동, 세제 정책이 그냥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권에 대한 불신이죠. 이재명 정권은요,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세 협상 과정에서 그냥 신뢰를 잃었습니다. 미국과의 신뢰를 잃었다라는 건 전 세계에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이고, 트럼프가요, 너 안 되겠어 패스하는 순간 그냥 북한 옆에 짝꿍이 된다라는 겁니다. 외환시장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브리핑과 홍보 영상으로는 그냥 조금 한국이 대단한 나라다, K-팝 이런 걸로 가릴 수 있을지 몰라도요. 달러가 빠져나가는 속도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809억 9천만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달러 사냥에 나선 한국인데요. 2025년 9월입니다. 한국에서 금융 개정을 통해서 빠져나간 달러 규모 유출이요. 809억 9천만 달러입니다. 같은 기간 경상수지 흑자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이 같으면 이익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말은 곧 뭐냐? 수출로 벌어들인 달러가 그대로 해외 투자나 자산 매입으로 빠져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걱정이 앞서죠. 들어온 돈이 작고 나가는 돈이 많아지면 그때부터는 마이너스 치는 거고 환율은 고공행진할 겁니다. 자, 이제 환율이 움직이는 요인은 수출의 실적이 아니라 자본 이동이다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한국은행 총재도요, 최근 환율이 국내 거주자의 해외 투자에 더 좌우된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외국인까지 합세합니다. 자, 11월 들어가지고 외국인들이요, 코스피, 코스닥 10조 원 넘는 순 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 하루는 검은 금요일, 무슨 일이 일어난지 다 아실 겁니다. 역대 최대 매도가 나온 날도 있었습니다. 자, 외국인이요, 한국 주식을 팔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원화로 갖고 있던 자산을 팔고 그 돈으로 달러를 바꾼다라는 건 뭐냐? 달러가 빠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원화 가치 폭락, 주가 폭락의 이중 타격이다라는 거죠. 지금 시장이 말하는 건 단순합니다. 한국은 돈 벌러 들어가는 나라 아니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빠져나가야 되는 나라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연기금, 기업, 개인이요, 달러 사냥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자, 내부에서는요, 미국이 안전하다, 달러를 자산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심리가 팽배해지면서 밖에서는 한국이 위험하다라는 평가까지 겹치는 상황이니까 환율은 위로, 증시는 아래로 쏠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생각해도요, 미국의 금리가 4%, 한국 금리가 2%대, 그러면 빨리 바꿔서 안전자산인 달러로 잠궈 놓는 게 이득이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위험 프리미엄을 키우는데요. 그냥 이재명이라는 이름 자체가 위험 요소다라는 겁니다. 물론 원화 약세 배경에요, 달러 강세도 있고 미 연준 고금리도 있고 미국 중국 관세 전쟁 같은 외부 요인도 있습니다만, 같은 외부 충격을 받았는데 왜 다른 나라 통화는 버티고 우리나라는 버티지 못하느냐,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정책 일관성이 붕괴죠. 부동산 시장, 노동 시장, 규제 정책, 정권의 이해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과 투자는 장기 계획을 세울 수가 없게 만들어 놨죠. 정치 불확실성까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키운다라는 분석이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반기업, 반시장 신호, 노란봉투법, 공정경제, 재벌 개혁,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 이런 거 막 버무려가지고 때리고 있는 상황에서 법인 자본에 대한 규제 강화되면서 기업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조사, 수사, 청문회 등을 통해 가지고 기업을 정치의 무대로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자산은 언제든 정치에 휘둘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 거죠. 이게 위험 요소로 작용됩니다. 그리고 확장 재정, 포퓰리즘 유혹,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의 머릿속에는요, 돈이 필요하면 돈을 찍어내면 된다, 이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면 통화량이 많아지면 인플레이션이 온다라는 그런 경제 기본 상식 자체가 부재인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 긴축
위축 재정 기조를 종료했죠. 확장 재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경기 회복을 시키겠다. 호텔 경제학 얘기하면서 돈 뿌리고 돈 냄새만 맡아도 경제가 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2026년에 중앙정부 예산안 총 지출액이요 728조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전년 대비 8% 이상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죠. 전면적인 확장 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루살이 정권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에라이 모르겠다. 5년 동안 나는 돈 펑펑 쓰고 나눠주고 표는 사겠다. 나머지는 잘 모르겠고 뒷일은 알아서 처리해. 이런 거다라는 거죠. 자, 위축된 경기, 민생 활력을 불어넣겠다 라면서 성장의 마중물이다 라면서 지금 돈을 엄청나게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25만 원 민생 지원금이다 라고 19조 가까이 뿌렸죠.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시키겠다 라면서 4인 기준으로 200만 원을 주겠다 라고 합니다. 일하지 말고 돈 받아 먹어라. 저 어디서 저 부자들 주머니에서 돈 빼서 줄게. 이 말이다 라는 거죠. 이것에 중독되면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각종 복지, 보조금, 퍼주기 정책의 숫자는 늘어나고 있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뒷전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라도 수고부자라는 기조가요 통화, 재정에 대한 신뢰를 깎아 먹습니다. 시장은요 정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대신에 채권금리, 국가나 기업이 발행한 채권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핵심 지표죠. CBS, 프리미엄, 환율, 외국인의 순매도와 순매수로 정권을 평가하는 겁니다. 지금 그 평가는 한 줄로 요약이 되는데요. 이재명 정부, 이재명? 이거 안 된다. 이거 한국 자산 들고 있기 부담스럽다. 빼. 이거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원화 폭락으로 오고요. 코스피 폭락으로 오고요. 자본 유출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구조적으로 취약한 이재명 정권 그리고 정권 자체의 리스크 이코르 총체적 난국이다. 이코르 이재명 리스크다라는 거죠. 한국 경제는요 이미 구조적으로 약해진 부분이 많습니다. 내수 부진하죠. 서비스 수지 만성 적자입니다. 초고령화 사회로 들어섰습니다. 가계부채가 세계 최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AI, 대중국 무역 의존도가 과합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조금만 외부 충격이 와도요 변동성이 크게 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재명 정부가요 관세, 통상 외교 불필요한 갈등을 키웠습니다. 아직까지 관세 협상 도장 찍지 않았고 자동차 관세는 25%, 알루미늄 철강 관세는 50%, 철강의 도시 포항은요 지금 공실률이 넘쳐나고요 가동률은 70%까지 떨어졌고요.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 시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미국으로 달려가서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과 일본 안보 경제 공조보다요 슈시의 눈치를 보고요 국내 영포티 개딸 개아재들을 더 중요시 해가지고 국내 정치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약간 김정은 같지 않습니까? 자, 밖에서는 온갖 무시당하고 개호구 취급당하고 안에서는 열나 센 척하고 있고 그래서 좀 짠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리가 맞지 않다라는 거죠. 자, 부동산, 금융, 연금 정책, 장기 로드맵 없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여론 관리용으로 요거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면 빼고 요거 했다가 분위기 안 좋으면 빼고 요거 하고 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부동산이든 대출이든 박살이 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상황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구조적으로 취약한 경제에 정권의 불확실성 그리고 반시장 신호까지 더 씌워져 가지고 같은 외부 충격에도 한국만 더 크게 흔들리는 구조. 이게 지금 시장이 말하는 한국 고유의 위험 프리미엄이다라는 거죠. 더 쉽게 말해서는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환율 1,500원 선 방어하겠다라고 또 돈을 때려 넣겠지만요. 정책이 안 바뀌면 숫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때려 넣다가 때려 넣을 돈 없으면 어떻게 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언론은요 1,500원 선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은요 이미 환율에 대해서 방어하는 개입 상황이 곳곳에서 보이긴 하나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하겠다라고는 안 했죠. 그런데 이제는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외환시장에서요 숫자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외환 보유에 연기금, 국채 발행 등 동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막으려고 한다라면요 그 순간부터 시장이 언제까지 버티나 지켜보자 모드로 들어가는 겁니다. 1997년 IMF 때도 그랬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도 그랬고요. 위기는요 항상 방어에 실패했다는 인식이 퍼지는 순간
폭발하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이 나라에서만 달러가 그렇게 빠져나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근본 원인을 찾고 인정하고 고쳐야 되는 겁니다. 관세 협상 팩트시트만 발표하고 지금 도장 못 찍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찍는 순간 또 다른 헬이 열리는 거죠. 대미투자 2,000억 불 10년 분납입니다. 연에 200억 불이 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트럼프 임기 내에 1,500억 달러 미국 에너지 수입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에 5천억 달러씩 에너지를 수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만 봐도 700억 달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팩트시트에는 조달에 대한 제한까지도 있고요. 45일 내에 대미투자가 안 됐을 시에는 관세 원상 복구라는 페널티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관세 협상 팩트시트가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가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리 자이밍과의 관세 협상이기 때문에 한국을 더 이상 무너지게 만들지 않으려고 하면 이 개인만 빠지면 된다라는 해석까지 내놓고 있는 거죠. 이재명 니 하나가 하야 함으로써 그 관세 협상은 처음부터 다다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뭐냐, 원화 방어가 아니라 신뢰 회복이 먼저다라는 겁니다. 이 나라 돈과 자산을 앞으로 10년, 20년 더 믿고 들고 갈 수 있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을 해주기 위해서는 국가의 신뢰도 상승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원화에 대한 폭락은요, 단지 시작 신호에 불과한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캄보디아나 지금의 필리핀으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재명이 이렇게 계속 똥볼 차고 집권한다라고 하면요, 대한민국 이 필리핀, 베네수엘라 가는 건 순삭일 겁니다. 달러가 도망가는 나라에서는요, 경제가 설 수 없는 겁니다. 이재명 정부가 무너뜨린 게 환율뿐만이 아닙니다. 원화가 붙어있는 마지막 신뢰까지도 지금 박살을 내고 있는 겁니다. 고로 이재명은요,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정책을 펼쳐내고 외교를 펼쳐내고 하면 안 된다가 나오는 거죠. 결론이 그런 겁니다. 그냥 가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이재명이 가던 길은 뭡니까? 재판받고 빵으로다 라는 거죠. 지금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능력이 안 되고 정부 관료들도 할 줄 아는 건 김어준 방송에 나와서 이재명 무죄입니다. 요 말밖에 못하니까, 능력 없는 것들이 쫙 포진됐으니까 지금 대한민국 내부적으로 부동산 정책 있다오죠. 금리 정책 있다오죠. 외교는 폭망해가지고 한국 관세는 엉망진창 와장창이죠. 우리가 어느 진영에 붙어야 되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다 보니까 중국에 쉐쉐하고 있는 겁니다. 173일째 기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탄핵만이 답이다 라는 거죠. 진짜 내란 세력을 걷어내야 하는 겁니다. 김영인 TV였습니다.